자, 얘들아, 우리 오늘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우리 셀 수 없는 명사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명사라고 하면 어떤 거였어?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이나 아니면 생각, 아니면 물건 같은 것들의 이름, 즉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라고 했었어.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명사는 총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어떤 명사와 어떤 명사가 있었지? 첫 번째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다고 했어.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명사 중에서도요, 선생님이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 단 하나만 있는 무슨 명사? 단수 명사. 그리고 여러 개 있는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죠. 그쵸? 그다음에 단수 명사는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다. 그치? 단수 명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의 소리에 따라서 어를 적던지 언을 적던지 한다고 했어.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명사의 첫 음절 소리가 아, 에, 이, 우, 우 모음 사운드가 나오면 언을 적어준다고 했고요. 나머지는 어를 적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복수 형태는 기본적으로 규칙적으로 s가 붙지만 여러 개 있을 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es가 붙는 경우도 있었고, 또 y가 i로 바뀌고 y가 i로 바뀌고 es를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f나 fe로 끝나는 단어는 ves로 바뀐다라고 했었어. 거기에다가 또 항상 쌍을 이뤄서 쓰는 명사들 있죠. 예를 들면 양말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그런 친구는 a pair of 복수명사의 형태로 적어준다라고 했던 게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워볼 건 뭐냐면 두 번째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우선은 셀 수 없는 명사가 어떤 명사들이 있는지 먼저 형태부터 알아보고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셀 수 없는 명사의 종류입니다.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정말 많아,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하나씩 어떠한 그룹 없이 다 암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서 이거를 비슷한 성격끼리 묶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물질 명사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추상 명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고유 명사라는 게 있어.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여기 있는 물질 명사, 추상 명사, 고유 명사라는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다들 한자어에서 생겨난 이름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건지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물질 명사는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모양이 일정하지 않는 것들의 모임이야. 다시, 일정한 모양이 없는 명사. 어떤 건지 한번 볼게, 얘들아. 우리 물을 생각했을 때 물을 이렇게 컵에 넣어도 이 안에 있는 게 물이고요. 혹은 밥그릇에 물을 넣어도 이 안에 있는 게 물이야. 그지? 그러면 이 물이라는 액체류들은 모양을 딱 정해진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그치? 그래서 일정한 모양이 없는 명사, 예를 들면 액체류입니다. 물이나 water, 우유, milk, 혹은 juice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은 다 물질 명사 속에 들어가. 또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치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치즈입니다. 치즈가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치즈 한 조각을 그렸어. 그런데 여기서 치즈를 만약에 반틈만 뚝 하고 잘랐다. 그러면 첫 번째 이 한 덩이도 한 조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틈 자른 이것도 한 조각이 될 수 있고요. 또요, 이렇게 또 잘랐어, 선생님이. 또 잘랐어. 그러면 여기 조금 남았지만 여튼 이것도 치즈 한 조각이 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크던 작던 다 하나로서 표현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숫자가 몇 개인지 셀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잘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 중에서 물질 명사 속에 들어가요. 자, 예를 들면 고체류 중에서 cheese, 그리고 빵도 있죠. 빵, 요런 것들. 혹은 버터도 있겠네. 버터도.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떠한 그룹 속에서 넣진 않겠지만 선생님이 하나만 더 적을게요. paper, 그리고 기체류, 공기, air,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가루류들이 있어. 가루류. 예를 들면 설탕, sugar, 소금, 이런 것들. 요게 굳이 하나하나 세면 셀 수 있겠지만 요게 있는 이 한 알도 만약에 쪼개지면 또 어떻게 돼? 또 작은 한 조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하나 이거 언제 다 셀 수 있겠어? 예를 들어 떡볶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설탕을 9,000개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9,000개 언제 다 셀 수 있겠어? 가루류는 셀 수 없는 명사 속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고체류 중에 선생님 하나 좀 더 적어볼게요. 뭐가 있냐면 아닙니다. 요까지만 합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많아. 작게 적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추상명사라고 하면 어떤 걸 보고 추상명사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어떤 건지 개념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 어떤 건지 알지, 얘들아? 우정이 어떤 건지 알지?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나 우정 같은 걸 손으로 만질 수 있어? 손으로 만질 수 없어. 생각으로만 개념을 알 수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사랑. 선생님이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love. 그 다음에 행복은 happiness야. 행복은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어? 손으로 잡을 수 없죠.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 beauty, 아름다움, 이런 것들.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기준 혹은 자기만의 생각은 있지만, 그래서 이름을 적어줄 수는 있지만 어떤 건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추상명사 속에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유명사라고 하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유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야. 다시 고유명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물, 고유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로서 예를 들면 앨리스 같은 거 있죠. 선생님 영어 이름이 앨리스인데 세상에 앨리스는 여러 명일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한 사람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다는 거죠. 셀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어때요? 나라 이름 한번 해볼까? Korea, South Korea, North Korea. 지금 두 개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여튼 한국이라는 것 자체는 몇 개예요? 하나인 거야. 그치? 그래서 굳이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셀 수 없는 명사. 지명 이름도 똑같아요. 대구. 그리고 요일도 같습니다. Monday. 월도 똑같아요. 1월, 2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명사 속에 들어간다라고 선생님이 예문을 하고, 이따가 책을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추가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들은 대표적으로 요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지금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셀 수 없는 명사의 형태예요. 자, 이 친구는 명사인데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앞에 하나를 나타내는 어나 어를 적을 수 없어요. 알겠지? 이런 형태는 없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셀 수 없는 명사 뒤에다가 s가 붙일 수 있을까?
이게 셀 수가 없는데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알 수 있어, 알 수 없어?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 뒤에는 s도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면 water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죠. 또 한 번 더 해볼까? bread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건 쓸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빵들이라고 하면 breads도 될까요? 아니요, 쓸 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앞에 어를 적어준다던가 s를 붙여주면 그건 틀린 문법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러면 선생님 앞에서 하나를 나타내든 여러 개를 나타내든 명사에 이런 식으로 어를 적는다든지 s를 적는다든지 표시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셀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빵 2개라고 하면 2 breads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쓸 수 없다며.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별표 5개 치도록 할게요.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위. 오케이, 한번 문장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한번 문장을 생각을 해봐. 빵 1개 one bread라고 하고 싶지. 또 빵 2개 2 breads라고 하고 싶지. 빵 3개 3 breads라고 하고 싶죠.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빵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그냥 바로 1, 2, 3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 s를 붙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뭐뭐한 스푼 있을 거고요. 스푼이라고 하죠. 다음에 조각, 다음에 잔, 한 컵, 한 쪽, 한 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뒤에 나오는 명사랑 같이 함께 쓰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더라. 한 스푼, 2스푼은 우리가 언제 쓰지? 뭐를 셀 때 쓸까? 한 스푼, 2스푼은 어떠한 가루류를 셀 때 쓰겠다, 그제? 그래서 설탕 한 스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설탕 한 스푼. 그러면 친구들이 그냥 적어주는 게 아니라 형태는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스푼 full 붙여야 됩니다. of 셀 수 없는 명사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설탕 한 스푼은 어떻게 적는다고? spoonful of sugar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조각 한번 해볼게. 우리 피자 한 조각, 2조각 이렇게 세죠, 그쵸? 혹은 또 치즈 한 조각, 2조각 이렇게 센다, 그치? 자, 그러면 종이로 할게, 얘들아. 종이 한 조각 한번 해볼까? 종이 한 조각. piece of blank를 써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한 장은 뭐예요? 자, 한 장은요 sheet of blank인 건데, 자, 두 개 차이점이 먼저 설명을 해줄게. 조각은 이렇게 우리 A4 용지가 있다, 그치? A4 용지가 있을 때 A4 용지 한 장, 2장 할 때는 요거를 쓰는 거야. sheet of. 그런데 이거 말고 A4 용지에 선생님이 쭉 찢었어, 그냥. 그래서 결국 남는 게 요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그거는 뭐를 나타내주냐면 piece of를 쓰는 거야. 알겠죠? 한 장의 개념은 sheet, 그거 말고 어떠한 종이 한 일부분을 나타낼 때는 piece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종이 한 조각은 piece of paper.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잔 한번 해볼까? 잔
잔이랑 컵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잔은 어떤 개념이냐면 약간 뜨거운 거 먹을 때 먹는 찻잔 같은 거 있지. 그런 게 잔이고요. 그리고 컵은요. 조금은 차가운 거 먹을 때 머그컵 있지. 우리 우유 같은 거 먹는 거. 그런 걸 컵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잔은 뭘 쓰냐면 말 그대로 한 잔. 컵 오브 블랭크를 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컵, 두 컵은 glass of를 써요. 보니까 선생님이 책에는 여기 잔 자리에 glass가 있고 컵 자리에 컵이 있긴 하거든. 근데 우리가 커피 한 잔, 두 잔 이렇게 하지 커피 한 컵, 두 컵 이렇게 얘기는 좀 잘 안 하지 않니? 우유 한 컵, 두 컵 이렇게 얘기하지 우유 한 잔, 두 잔 얘기 좀 잘 안 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바꿔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한글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아 컵이랑 글래스 뒤에 어떤 게 오는지를 생각하는 게 좀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잔 뒤에는 cup of coffee 이렇게요. 컵 뒤에는 glass of milk 이렇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쪽이라고 하면 한 조각의 개념이거든. 이렇게 마른 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피자 한 쪽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맞지? 피자 한 조각 그리고 치즈 한 조각이라고 해서 쪽이자 약간 조각의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책에 있는 대로 선생님이 그대로 적었는데 조금 말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한국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에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적고 있는 이 친구들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짝꿍을 맞춰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lice of cheese, a slice of pizza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다가 적는 게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는 너희가 뭘 잘 기억해야 되냐면 절대로 여기 뒤에 여기 하늘 색깔 있는 부분 얘들아 무슨 자리야? 셀 수 없는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다.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셀 수 없는 명사 자리 뒤에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를 붙여주거나 s를 붙여주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고 합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겨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셀 수 없는 명사의 수량 표현을 할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다시. 자, 선생님이 지금 단어를 하나 적어보도록 할 건데 여기 있는 이 구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A cup of coffee. 맞게 틀리게. 해석은 커피 한 잔의가 되겠다. 그지? 맞게 틀리게. 맞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두 번째. 이번에는 커피 두 잔을 하고 싶은 거야. 두 잔이에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two cup of coffees. 맞게 틀리게. 얘들아,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야. 왜냐면 선생님이 항상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 표현 뒤에는 무슨 명사가 와야 된다고 했어?
셀 수 없는 명사다, 맞지?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인데 꼬리에 이렇게 S가 붙어져 있어. 될까? 안 돼요. 절대로 셀 수 없는 명사에서는 꼬리에 S가 붙는 경우가 없어. 하지만 선생님, 우리가 배웠을 때는 여기에 두 개라는 말이 있으면 항상 S를 붙여주는 거. 즉, 복수형이 나올 때는 S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라고 했어. 그치? 자, 그때는 여기 있는 커피에다가 복수형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맞춰줘야 되냐면 바로 뒤에 있는 단위를 나타내는 컵스에다가 붙여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Three glass of milk. 자,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 자, 이 자리에 S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지? 자, 그러면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으니까 오케이, 요거는 맞는 문장이야. 자, 그런데 두 번째, 우유가 몇 잔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유가 3잔이 있다, 그치? 그러면 우유가 3잔이 있다고 하면 3라는 복수 뒤에도 똑같이 명사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복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glass를 적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나타내는 S가 들어가야 하는데 맨 끝에 있는 단어의 철자가 뭘로 끝났어? 더블 S로 끝났다, 그지? 그러면 우리 그냥 S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ES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예문으로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이라고 할 때요. A blank of 여기 뒤에다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적을게요. 항상 셀 수 없는 명사, 즉 S가 붙으면 안 된다고 했다. 알겠지? 당연히 어니까 안 붙겠죠? 자, 그리고 또 붙으면 안 돼요. 바로 앞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개, two, three, four 이런 식으로 복수 형태가 나오면 뒤에 S에 뭘 붙여야 된다? 항상 S나 ES를 붙이고 나서 of하고 셀 수 없는 명사 형태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여기 S 붙는다 안 붙는다? 절대로 붙지 않는다. 진짜 많이 실수하거든요. S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수 하나라고 적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할 때는 뒤에 나오는 단위 표현에다가 S를 붙여주는 거 잊지 말기. 예문 작게 하나만 적어볼게.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to 복수기 때문에 S 붙여줘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자, 이거 두 개는 절대로 형태 변화는 없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어. 알겠지? 자, 그러면 뒤로 우리 하나 넘겨서 같이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0페이지 한번 펼쳐볼게요. 자, 10페이지에 보면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해서 I drink coffee라는 예문이 있어요. 그죠? 자, 나는요 커피를 마신다 라고 했는데 여기 커피에 보면 S나 ES 붙어져 있어요? 안 붙어져 있다, 그치? 붙어져 있어요? 안 붙어 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요. I have 2 slices of bread 에서 빵은 셀 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형태 변화 없고요. 그리고 두 개를 나타내는 거라서 S 붙여주는 거 잊지 말기. I have a fried egg. 자, 여기서 a fried egg는 셀 수 있어, 셀 수 없어? 셀 수 있는 문장이야.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어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의 종류라고 돼 있어서 자, 하나씩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water, 물, sugar, 소금, coffee,
커피, milk, 우유, salt, 소금, butter, 버터, paper, air, 공기.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love, 사랑, beauty, 아름다움, peace, 평화, friendship, 우정, happiness, 행복. 그 다음 이번에는 고유명사죠. Amy, 사람 이름, Charlie, 사람 이름, Korea, 나라 이름, Paris, 파리, Monday, 요일, January, 월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 있는 일정한 모양이 없는 명사를 보고 선생님이 물질 명사라는 이름이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상적인 명사를 나타내는 거 추상 명사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걸 고유 명사라고 했는데요. 자, 어려우면 이런 이름은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의 특징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밑에 셀 수 없는 명사의 수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셀 수 없는 명사들은요. 자, 요거 너무 중요하죠. 항상 단수형으로 쓰며 앞에 어나 언을 쓸 수 없다. 알겠지? 그래서 앞에 어가 붙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뒤에 s가 붙어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밑에 비별표 치시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용기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을 이용해서 수량을 표현한다 라고 해서 자, 밑에 한번 볼게. A glass of water 뭐죠? 물 한 잔. 2 glasses of milk, 우유 2잔에서 뭘 주의 깊게 봐야 됩니까? 우리 여기 2개가 나와서 es 붙은 거 주의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 glasses of juice, a slice of bread, 2 slices of pizza, 3 slices of cheese. 조각, a piece of paper, 2 pieces of cake. 자, 여기서도 똑같이 s 붙은 거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a cup of coffee, 2 cups of tea, a spoonful of sugar, 2 spoonfuls of sugar 이라고 해서 여기 단수형일 때 한 잔에 라고 할 때는 어를 적어주고 뒤에 따로 붙는 게 없지만 뒤에 앞에 여러 잔, 2잔 혹은 뭐 3개 이렇게 여러 개가 될 때는 바로 뒤에 나오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에다가 s를 붙여줘야 한다라는 거 지금 한 5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뒤에 나올 때는 명사의 형태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셀 수 없는 명사는 절대로 앞에 어나 s를 붙여주면 안 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셀 수 없는 명사는요. 앞에 셀 수 있는 거랑 비교해서 조금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선생님이랑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11페이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셀 수 없는 명사에 모두 동그라미 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 지금 중시할 테니까 너희가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찾았습니까? 자, 하나씩 해볼게요, 얘들아. milk, 액체류 셀 수 없습니다. orange, 과일 셀 수 있죠. sugar, 가루류 셀 수 없습니다. juice, 액체류 셀 수 없습니다. book, 책, 한 권, 두 권 셀 수 있습니다. child, 아이 한 명, 여러 명 셀 수 있죠. 다만 여러 명일 때는 불규칙으로 children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cheese, 모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셀 수 없어요. 피자, 빵류 셀 수 없습니다. eraser, 셀 수 있어요. 공장에서 딱딱딱 찍어내는 거죠. baby, 사람 셀 수 있죠. money, money 같은 경우는 셀 수 없는 친구에 들어가요. 왜냐면 세상에는 너무 많은 돈이 있잖아. 그치? 다 셀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brother, 한 명, 두 명 셀 수 있어요. joy가 뜻이 뭐야? 기쁨이란 뜻이다. 그치? 기쁨 셀 수
없습니다. 내가 만질 수 없죠. 컵 셀 수 있죠. power 힘 만질 수 있어요. 힘이라고 하면 지금 막 근육 있는 모습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힘이라고 딱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치? 셀 수 없어요. 뉴욕 지역 이름이네. 셀 수 없습니다. coffee 액체류 셀 수 없죠. Sunday 요일 셀 수 없습니다. lion 사자 셀 수 있고요. rain 비 셀 수 없어요. 비를 어떻게 세나요? 액체죠. 그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1번 there is 하고요. 지금 선생님이 늘 문제를 풀 때 괄호 속에 있는 두 개를 비교해보고 뭘 물어보는 건지를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했다. 그지?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보자. 괄호 안에 보니까 boat가 있고요. a boat가 있네. 그러면 셀 수 있는 건지 셀 수 없는 건지 물어보는 거다. 그지? 셀 수 있어? 셀 수 없어? 셀 수 있죠. 보트는. 그래서 a boat가 정답.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또 가로 안에 있거부터 보자. 서울 할지 서울 할지. 그러니까 서울 앞에 어를 쓸지 안 쓸지 물어보는 거네. 자, 서울 지역 이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자, 답 알려주지 않겠어요? 3번요. 제임스 사람 이름이고 그냥 사람 이름이네. 우리 사람은 이름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 존재 자체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지? 그러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거는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말은 다음 coffee 할래, a cup of coffee 할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offee 앞에 어를 적을래? 아니면 coffee 앞에 a cup of를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네. 그지? 자, 그러면 커피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서 알맞은 단위 명사를 적으면 되죠. 5번도 똑같아요. 밀크 할래, 밀크스 할래 물어보는 거 과연 어떤 게 맞는지 러브 할래, 러브스 할래 문장에 맞는 거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서 정답을 채우시면 됩니다. C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 맞도록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이용하여 명사의 수량을 나타내세요 라고 하는데 얘들아 여기 그림에 보니까 우유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케이크도 그렇고 설탕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피자도 그렇고 이거 다 무슨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속에 들어가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가 한 개, 두 개, 세 개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하나 있을 때 어떻게 세냐면 앞에 있는 단위 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적어줄 수 있다고 했었다. 그지?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있는 우유부터 해봅시다. 우유 세 잔의 우유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세 잔이니까 3라는 숫자는 먼저 적어주셔야겠죠. 3 세 잔 glass 하고 그냥 오버하면 될까? 아니지. glasses 꼬리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es 붙어야 되지. 3 glasses of milk 이렇게 문장을 적으면 됩니다. 오케이? 좀 너무 크게 적었는데 너희는 칸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빵 요거까지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빵이 4조각이 있네. 우리 4조각의 빵은 4 slice 여러 개니까 뭐 붙인다? s 붙인다. 4 slices of 전치사 of 빼지 마세요. of bread s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형태 변화는 없다라는 것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숙제는 뭐냐면 뒤에 지난 시간에 셀 수 있는 명사 끝나고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체크한 부분 다 풀어라고 했는데 지금 다 풀려져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요거 다 푸시고 그리고 뒤에 지금 체크 안 되어져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오늘의 숙제는 111페이지부터 뒤에까지 다 풀고 그리고 뒤에 가면은 아마 워크북 있을 거야. 워크북 선생님이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놨어요. 포스트잇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거 이렇게 있는가? 포스트잇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거 그 부분 셀 수 없는 명사 부분 두 바닥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다가 적냐면 컨셉 노트 있지? 우리 강의 노트 강의 필기한 페이지 맨 위에다가
OX로 적으면 돼요. OX 퀴즈입니다. OX 퀴즈.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1번에서 6번까지 다 맞은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번 화면 중지해서 읽어보고 위에다가 알맞은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